유형 5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론 조형은 다 했고 이론 조형이 막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유형 5까지 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잘 이해가, 그러니까 이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 지표 사이 관계라든가 포함이라든가 이런 거. 그럴 때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써. 이게 우리 유형에는 뒷부분에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긴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때 벤 다이어그램 써가지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유형 5번 같은 경우는 면사님은 이기수가 664번 봅시다. 664번 교집합인데 A와 B가 있으면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 그런 집합이에요. A라는 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A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교집 B가 마이너스 1구만 이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라면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교집합이 그렇게 되죠, 그렇지? 여기에 2라는 원소가 없는 거 어떻게 교집합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2일 텐데, 그럼 이걸 가지고 넘겨보니까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는 0. 즉 A라는 놈이 마이너스 3이거나 2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지? 둘 중 어떤 놈인지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첫째,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B의 원소들은 뭐가 되는 거야? B는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이면 6, 그리고 얘네가 얼마나 9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교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교집합이 사라지잖아요. 요건 아니네. 그럼 두 번째로 A가 2라면 B의 원소들이 2, 1, 그리고 여기 뭐가 돼?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서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1과 2가 될 수 있고, 그래서 A 값이 2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3문제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야. 문제 자체는 똑같아요. 문제 자체는 똑같은데 다만 연산을 살짝 보완했을 때 A라는 놈이 2와 3과 A-1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B라는 놈이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그리고 A 플러스 4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라고 나왔지. 이거를 있잖아. A 차집합 B가 뭘까, B 차집합 A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쉽게 하려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대충 이 모양이 이해가 돼. A 차집합 B라는 건 A의 원소들 중에서 B랑 겹치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여기란 말이야. 반면에 B 차집합 A는 여기겠죠. 근데 이걸 암시하는 거가 뭐냐? 얘는 지금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 그치?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 달리 말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2, 3, B니까 2, 3, B니까 2와 3이 여기 있고 교집합이 없고, 그치? B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영역이 없고 여기 있다는 거야. 맞죠? 그렇다면 적어도 A-2는 확실하게 교집합 안에 들어가겠다. 그치? 그 다음에 얘가 B일지 얘가 B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리고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럼 A-2가 A 플러스 4가 될 수는 없잖아. 똑같은 숫자에서 2를 뺀 것과 4를 더한 게 같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플러스 4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B가 될 수밖에 없어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가 그럼 뭐랑 똑같아야겠어?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과 똑같아서 여기가 A 마이너스 2 겸 요놈이 돼야 그래야지 교집합에 들어가서 여기서 얘가 빠지는 거죠. 맞죠? 이해됐니? 안 됐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지금 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2와 3과 B인 거는 납득이 되지. 그지? 그러면은 B라는 게 여기서 안 보이잖아. 그럼 얘 아니면 얘가 B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잘 보니까 A-2는 지금 확실하게 교집합에 들어가. 맞아? 그런데 A-2가 만약에 교집합에 들어갔는데 얘랑 얘가 지금 같아 달라? 확실하게 다르지. 그러면 A 플러스 4는 A-2랑 같지 않은데 교집합에도 안 들어가면 B랑 A 플러스 4가 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B는 이미 나왔어. 나머지 애들은 다 교집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지. 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에 들어가. 얘가 그러니까 교집합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교집합이란 건 뭐야? A와 B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인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A와 B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럼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A-2가 A제곱 마이너스 4A-8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얘가 넘어가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0이라서 A-2 A-3 0이 되니까 A는 2 또는 3일 텐데 실제로 2와 3을 넣어봅시다. A에다 2를 넣었더니 집합 A가 2, 3, 0이 되고 집합 B는 얼마가 되니? 여기다 2는 여기 오고 0, 4가 되는 거예요. A? 잠깐만 4가 아니지. A가 2니까 6. 그러면은 교집합이 0이고 2, 3이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되지 이거는. 이 조건을 맞지 지금. B는 6이고 두 번째로 A가 3이면 집합 A는 2, 3, 1이 되고 B는 저기 0이잖아. 0 그리고 어디 갔어? 7이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교집합이 아닌 게 또 하나 생겨버렸죠? 그죠? 지금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게 2, 3, 2인데 B가 7이라고 쳐도 1이라는 놈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요놈은 아니죠. 따라서 A는 2, B는 6, 요게 맞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2 더하기 2가 됐습니다. 8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푸는 방법 자체는 쟤랑 똑같아. 근데 다른 이 집합을 둘러서 다른 식이 어려운 거지. 668번 한번 봅시다. 이 유형이 어려워. 유형 6번이. 잘 봐야 돼. A, B에 대해서 다음은 항상 오는 것은 1번이 전체 집합에서 A 여집합을 빼면 이 모양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전체 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뺀다는 모양을 대충 상상해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A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런데 전체 집합에서 A 여집합을 차집합 뺀 거죠. 그럼 도로 어디가 되는 거야? 도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엉뚱한 집합 B가 되려면 얘는 전제 조건이 뭐야? A는 B여야만 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맞지? A는 B여야만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A 여집합과 A의 교집합. 그게 교집합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여집합이란 건 그게 아닌 거 말하는 거잖아. A 여집합하면 A가 아닌 것들이야. A 하면 A인 것들이야. 그럼 A 여집합과 A의 교집합, 공집합 맞아, 틀려?
맞지? 그지? 이거는 항상 맞지? 그지? 틀릴 수가 없죠.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한번 볼까? 3번은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 부분 집합이라고 써 있어. 그지? 이거는 항상 참이니? 봐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와 B가 이렇게 돼 있더라면 그럼 A 합집합 B 안에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치? 이게 되는 건 어떤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냐? 어떤 조건에서만 되겠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A 합 B가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 집합이랑 똑같을 때, 그치? 그러면 같은 함수도 포함된다고 보자. 부분 집합이라고 보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그치? A 합 B가 전체 집합과 똑같을 때만 가능하다. 4번. A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뭔데, 이게? 전체 집합이라면 말 그대로 전체인데, 그거의 여집합, 전체가 아닌 거라면. 그런 게 있어? 있어. 아무것도 아닌 집합이 있잖아. 뭐였어? 그렇죠. 공집합이죠. 그 말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공집합밖에 없죠. 얘는 A가 공집합일 때만 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애죠. 그치? A가 공집합일 때 가능한 거야. 이게 5번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이 이거죠. 이게 A. 혹시 교집합 어쩌고 여집합 이거 기억나니? 저번에 잠깐 이렇게 공식하면서 얘기했는데 교집합 어쩌고의 여집합이 사실 의미하는 게 뭔가? 얘는 사실 뭐랑 똑같다고 했어? 얘는 사실 차집합이랑 똑같아. 그치? 차집합이랑 똑같아. 왜 그러냐면 A, 교, B, 여라고 하면 B의 여집합이라는 이 부분에서 B의 여집합이라는 이 바깥쪽 정리가 그치? A와의 교집합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잖아. 이게 바로 A차 B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한 거랑 똑같다 이거야. 근데 그게 A라고? 이 말은 A 자체가 B의 여집합일 때는 가능한 거죠. 그치? A 자체가 B의 여집합이다. 또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처럼 이만큼은 A, 이만큼은 B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B의 여집합이 그대로 A가 되는 경우. 그치?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야. 얘는 어떤 경우에만 참이냐? B 여집합이 A와 일치할 때 그때만 참이다. 다른 경우는 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참이라고 쓰는 것은 2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수가 적으니까 넘어갈게. 여기 그래서 이 유형 할 때는 헷갈리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671번 봅시다. 전체 집합 위에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도 B가 A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말을 보자마자 알아야 돼. A 교집합 B에 B가 A라는 말은 이 둘이 어떤 관계인 거야? A와 B가. 아니죠.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을 때 둘이 겹치는 부분 찾으라고 하면 이게 5분이잖아. 그럼 지금 A 교집합 B가 A가 되는 거 맞아? 아니. 교집합이란 건 교집합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AND야 OR야? AND라는 건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집합을 찾을 때는 A인 영역 색칠하고 B인 영역 색칠해서 둘이 겹치는 데가 교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렇다면 A 교집합 B라는 게 이 상태에서는 A인 영역 색칠하고 B인 영역 색칠해보면 겹치는 영역이 여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가 A 되는 거야 아니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A라고 하면 이제 단박에 알아야 돼. 이거는 사실 교집합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해볼게. A 합집합 B가 A래. 이번에는 그러면은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야. 왜 그러냐면 A 합집합 B가 A가 되려면 B인 영역, A인 영역 그냥 다 합쳐가지고 합집합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A가 되려면 B가 이렇게 A의 부분집합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봐야 돼.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집합이다. 근데 A야. 그러면 A가 더 작다는 얘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합집합이다. 근데 A야. 그럼 반대로 A가 더 크다는 얘기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교집합의 대상이 되는 놈이 부분집합으로서 더 작은 놈. 합집합의 대상이 되는 놈이 부분집합을 포함하는 놈으로서 더 큰 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사실 끝이야. 탐구치가. A교 B가 A다. 그 말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한 거야. 그냥. 그리고 그걸 알고 나면 끝나. 왜? 1번 A 합 B는 B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걸 전제로 했어. 틀린 말이야? A 합 B는 B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한테 부분집합이야? A가 B의 부분집합 아니야? 그럼 이거는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이죠. 그지? 옳은 거지. 그죠? 옳은 거야, 옳은 거. 2번.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어떨까? 이렇게 여집합이 붙었을 때의 부분집합 포함관계 있지. 요거는 원본이랑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으나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벤다이어그램을 여러 번 그려보면 알아. 뭔 얘기냐면 자, 반대로 해볼까?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A가 B의 부분집합.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 상태에서는 있잖아.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뭐 바깥쪽이지. B의 바깥쪽. 그치?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의 바깥쪽 그려보면 여기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지. 이게 다 A의 여집합이지. 그치?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영역이 더 넓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B의 여집합의 영역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맞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집합일 때 포함관계는 A와 B의 실제 반대라고. 그러니까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집합을 떼고 얘를 반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가 되네. 맞니? 그러면 위에 있는 말이랑 똑같은 말도 좌우하면 맞겠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거 혹시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니? 드모르간의 법칙이 원래는 여집합을 R으로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다 해주는 대신에 합집합, 교집합 바꾸는 거였죠. 얘는 그럼 그걸 반대로 해봅시다. 여집합을 바깥쪽으로 밀어. 그러면 A, B 한 다음에 가운데는 뭐가 돼야 돼? 반대로 합집합이 되겠지. 자, 근데 A 합 B가 얘가 지금 B의 여집합. 그럼 여집합 양쪽에 다 지워주고 나면 지금 A 합 B가 B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이랑 똑같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치? 이것도 옳은 거네,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4번 A차 B는 부분집합이다. 여기처럼 A가 B에 포함될 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을 싹 빼고 나면 공집합 되는 거 맞니? 그죠? A차 B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A에서 A교비를 빼는 거야. 그렇죠? 저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근데 A교비가 지금 A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A차 B가 공집합이 될 것이다. 5번. 비교 A 연습합은 공집합이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것에 교집합, 어쩌고 여집합하면 이거는 무슨 집합이랑 똑같다? 차집합이랑 똑같다. B 차집합 A와 똑같은 거야. B 차집합 A 공집합일까 아닐까? 아니죠. 여기 남는 부분 이렇게 말하는데, 그지? 이렇게 남은 판이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공집합일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이 조건에 따르면 따라서 옳지 않고 5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문제 674번 674번 해봅시다. 674번도 여기 노란색이야. 674번도 어려우면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좀 알아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전체 집합 위에 두고 공집합 A에 대해서 봐봐. 얘도 있잖아. 그냥 이 식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 알고 저 시작해야 되거든. A교 B여 이러면 뭐랑 똑같다고? A교 B여 하면 이건 뭐랑 똑같다고 연산이? 아니야. A 연습합이 아니라 아까 전에 A교 B여 한 게 있었잖아. 어디 갔어? 전체 교 B여 했더니 그게 뭐랑 똑같다? 전체 차집합 B랑 똑같았잖아. A교 B여 하면 뭐랑 똑같겠어? 여기가 왜 여기 전체 교 B여가 전체 차집합 B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교 B여는 뭐랑 똑같아야 돼?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랑 똑같다는 거야. 얘가 A차 B 그리고 B차 A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그치? A차 집합 B 그러면 얘를 지금 우리가 모양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그려볼게. A차 B는 이 부분이지, B차 A는 이 부분이죠. 근데 지금 걔네가 공집합이래. 그럼 여기가 지금 없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를 싹 지워봐. 그리고 B차 A가 없어야 되잖아. 지금 합집합인데 지금, 그지? 그럼 여기를 싹 지워봐. 아하, 그러면 A와 B라는 게 교집합 영역 안에 다 들어가네? 그럼 이걸 다시 그려야겠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말이 되려면 이거밖에 없죠? 그지? 그러면 A차 B도 공집합 될 거고 B차 A도 공집합 될 테니 공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공집합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대단히 어렵게 막 이렇게 A교 B 여집합의 합집합, B교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을 써놨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A는 B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A는 B다. 복잡하게 딱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래서 A는 B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 항상 옳은 거 첫째 써있네. 그냥 1번에 A는 B다. 항상 옳은 거 1번이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보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죠.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유형 7번까지 지금 얼른 해봅시다. 자, 대표 문제 675번에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X가 있어. 전체 집합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부분 집합 A, B, X에 대해서 A라는 놈은 이렇게 원소로 이렇게 생긴
집합이고 B라는 놈은 이렇게 생긴 집합이고 그리고 지금 B차 집합 A 합집합이 X와 합쳤을 때 합집합했을 때 X가 또 A 합집합 X가 아까 전에 봤지? 둘이 합집합했는데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는 이놈이 큰 놈이라고 그지? 맞지?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B차 집합 A가 X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A라는 놈이 X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치? B차 집합 A는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잖아. B차 집합 A가 뭐야? 마이너스 2랑 0이 교집합이니까 B차 집합 A는 마이너스 1만 포함되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X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A도 X의 부분집합이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2, 0 이런 애들도 X의 원소라는 거야. 그죠? 요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X의 개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인 X의 개수를 구할 건데 그 X에는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들어가고 마이너스 2도 무조건 들어가고 0도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넣을까 말까 선택할 선택의 여지라는 건 1, 2, 3, 4 개의 원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x의 개수는 이게 몇 제곱? 세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따라서 x의 개수. 왜냐면 얘네만 싹 들어가면 얘네 다 안 들어가도 x 되거든. 그런데 얘네가 싹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들어가도 걔도 x라고 친다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제곱해서 x의 개수 8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상문제도 똑같은 맥락이야. 다만 뭐가 포함되고 뭐가 포함되지를 않는 걸 알아보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을 뿐이야. 똑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래. 그리고 A의 원소는 2와 4 그리고 B는 1, 2, 3, 6 요런 놈인데 A 합집합 X가 X 아하 이러면 벌써 보이죠?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다 A가 X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B차 집합 A의 교집합 X는 1, 6이라고 되어 있어. B차 집합 A가 뭔데? B차 집합 A 보니까 2와 4, 2가 지금 겹치네. 그죠? B차 집합 A라 그러면 이거 1, 3, 6이잖아. 1, 3, 6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것과 X의 교집합이니까 그게 1, 6이니까 X에는 1, 6은 들어가고 3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X에 3이 들어갔으면 교집합에 들어갔겠죠. 그치? X에 3은 안 들어간다 이거야. 자, A가 X의 부분집합이다 이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X에는 뭐가 무조건 들어간다? 2가 무조건 들어간다. 4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지? 그럼 봐봐. X에 포함되는 것은 1, 2, 4, 6 얘네들은 X의 원소고 3은 X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1, 2, 4, 6과 3은 지금 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의 한 부분집합인 X를 만들 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치? 1, 2, 3, 4, 6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 얘는 X에 무조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 정해져 있어.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5와 7을 넣을까 말까 선택만 가능하다. 따라서 X의 개수 집합 위에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X의 개수라면 이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개수는 얼마? 4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지? 똑같아 지금. 그지? 들어갈 게 뭐고 들어가지 않을 게 뭔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681번 봅시다. 681번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라는데 얘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쓸게.
8 이하의 제한수니까 1, 2, 3, 4, 5, 6, 7, 8이죠. 1, 2, 3, 4, 5, 6, 7, 8 여기서 갖고 있는 전체 집합인데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래. 가조건은 뭐냐면 A인데 X가 X는 홀수라 그랬죠.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제한수니까 여기서 홀수만 고르면 A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를 원소날 법으로 1, 3, 5, 7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맞죠? 가조건 만족하는 A는 요거야. 두 번째가 핵심인데 두 번째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얘랑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얘가 A 차집합 B의 A 차집합 B의 부분집합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그래? 잘 모르겠으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이거야. 전체 집합 안에 A와 B라는 서로 다른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을 B를 뺀다고 생각해. A 합집합 B가 이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A 교집합 B 빼면 요 모양이지 요 모양. 그치? 그런데 그게 A 차집합 B에 A 차집합 B면 요 부분이잖아. 얘의 부분집합이래. 그게 되려면 이 부분이 없어야 되죠.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이게 안 돼. 그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럼 요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B 차집합 A 부분을 싹 빼버리고 그냥 요게 B라고 보는 거야. 요게. 그러면 이거 말이 되잖아. 다시 볼까? A 합집합 B. A 전체죠. 거기서 A 교집합 B. B를 뺀 거죠. 요만큼이죠. 그게 A 차집합 B와 B의 부분집합. 말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 나 조건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합 B의 개수라 그러면 뭘 구하면 되는 거?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A의 부분집합, A가 원수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따라서 B의 개수는 2의 4제곱, 즉 16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부분만 잘 신경 쓰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 유형. 그렇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지 않을지, 어떤 집합일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벤다이어그램을 알아라. 자, 그 다음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봅시다. 얘는 오히려 드모르간의 법칙만 쫙 써주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식 안에서 다 해결돼. 전체 집합이 1에서 9까지 이렇게 쫙 써있는 그런 자연수 집합인데 그 두 부분 집합 A는 1, 3, 5, 7이 들어가요. B라는 놈은 1, 4, 6, 7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에다가 A 합집합 B에다가 뭘 합쳤냐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을 합쳐놨어. 다시 합집합하고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래. 야 이거 너무 복잡한데? A 여집합 다 따로 B 여집합 따로 또 합집합 구하고 또 여집합 다시 구해? 그게 아니죠. 요 부분만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볼까? 여기는 동그라미 안 쳐서 여기만 써보는 거야. 그러면 여집합을 밖으로 몰아내고 나면 A와 B에 뭐가 돼야 돼? 교집합이 돼. 그런데 그 바깥쪽에 또 여집합이 있죠. 근데 우리 알잖아 이미.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원본이라고. 맞지?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원래 있는 놈이야.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얘는 간단하게 A 교집합 B였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를 다시 합집합하면 그냥 A 합집합 B죠. 그치? 합집합 안에 교집합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 뭐. 그치? 그래서 구하라는 이 집합은 A 합집합 B를 구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이 합치니까 1, 3, 4, 5, 6, 7이 되겠네. 1, 3, 4, 5, 6, 7. 원소의 개수는 몇 개? 6개네. 그죠? 원소의 개수 6개. 답은 4번.
685번 볼까? 685번. 685번. 685번도 마찬가지야. 전체 집합이 1에서 6까지의 자연수네. 1에서 6까지 자연수인데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뭐랑 똑같냐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아요. 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얘는 벤다이어그램 그려봐야겠다. 자 A 합집합 B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두란 말이 아니죠. 뭔 얘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상상력이 조금 필요해. A와 B가 이런 형식이라면 자 A 합집합 B가 이런 놈인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란 건 둘 사이의 교집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깥 부분이잖아. 그치? 이렇게. 그치? 교집합적으로 여기까지. 근데 이게 A 합집합 B라고? 이놈은 뭐야?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A 교집합 B가 있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A 합집합 B도 들어가야 되니 교집합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A 교집합 B가 합집합 안에 남아있으면 합집합인데 교집합의 여집합이에요 라는 말이 안 돼. 그치? 그럼 이거를 그러면 바꿔보자. 교집합이 이거는 없는 식으로. 교집합이 없다 쳐. 교집합이 없다 쳐.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요놈이네. 교집합은 없으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이라면 전체 집합이잖아. 그치?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랑 일치해 지금? 일치 안 하네. 맞지? 이게 되려면 이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돼야만 하겠네. A, B가 서로 교집합도 없으면서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과 완전히 동일한 이만큼이 A, 이만큼이 B 이런 식으로. 그럼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물어봤으니까 그건 뭐야?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써주면 되겠네. 그치? 1에서 6까지 다가 생각 말고 1 더하기 6이 7이니까 그러면 1, 2, 3, 4, 5, 6이잖아. 쌍이 3개니까 여기다가 여기 3에서 여기다가 답이 21 이렇게 써면 되겠네. 자, 유형 10번 봅시다. 집합의 연산을 간단하게 하기. 686번 대표 문제. 686번 대표 문제. 얘는 이거는 이 유형의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감이 잡힐 거예요. 처음에는 벤 다이어그램 좀 활용하고 그래야겠지만 집합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인 A, B, C에 대해서 A차 B 그리고 A차 C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과 항상 같은 집합은 1, 2, 3, 4, 5 중에서 무엇일 것인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있잖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를 최대한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라는 얘기야. A차 B라는 건 있잖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A차 C라는 건 A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또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는 여긴 다시 잠깐만 그 전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여기 차집합이니까 여기 A 교집합 보여? 여기 A 교집합 보여? 분배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겠다. 그치?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교집합 써주고 괄호 안에는 B 여집합 차집합 C의 여집합 요렇게 하면 돼. 그치? 요렇게 한 다음에 잘 보니까 잠깐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으려나? 문제 제대로 썼지? 얘는 이제 다시 A 교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것도 차집합이니까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되잖아, 그치? 교집합으로 바꾸고 C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도로 C죠? 그치?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어. 왜 그러냐면 이제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뭘 먼저 하든 상관없잖아. 결합법칙, 교환법칙 다 되잖아. 같은 연산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꿔봅시다. A 교집합 C를 먼저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란 건 차집합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몇 번이에요? 1, 2, 3, 4, 5 중에서 5번과 완벽하게 일치하죠. 이렇게 연산의 모양을 좀 바꿔달라는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이 문제, 이 유형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집합 연산을 바꾸는 방식이 많이 쓰일 거야. 나중에 되면. 자, 689번 상문제 봅시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는 원수 5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그런데 여기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합집합한 게 1, 2, 3, 5. 자, 그럼 나가 좀 연산이 복잡하게 쓰였는데 B차 집합 A의 여집합, 여기에 교집합, 여기다 써요. 교집합 A 교집합 A 교 B의 여집합. 여기 적어 있었어. A 교집합 A 교 B의 여집합. 이 1이다. 되게 복잡하게 써있는데 이거 사실 알고 보면 풀어보면 쉬워. 집합 A의 모든 원소야. 첫째, 여기를 보니까 가 조건은 A교 B의 여집합으로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 활용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랬더니 그게 1, 2, 3호라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A교 B가 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왜냐면 전체 집합을 알고 있으니까. 그지? A교 B의 여집합이 1, 2, 3, 5라면 A교 B는 그 나머지인 4라는 얘기는 거야. 4. 맞지? 두 번째로 여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요걸 먼저 볼까? B차 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썼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B차 집합 A의 여집합 대신에 얘를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부르면, 그럼 요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B의 여집합 합집합 A로 바꿀 수 있죠. 지금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그지? 요거 하나 바꿨어. 뒤에도 봅시다. 이게 잘 보면 교집합 여집합이죠. 교집합 여집합이죠. 그 말은 이거는 A 차집합 A교 B라는 얘기죠. 그지? 그럼 이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A에서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빼라는 얘기는 이거 그냥 사실 A차 B 아니야? 그지? 이거 그냥 A차 B죠 사실 그냥. 이거 그냥 A차 B야. 그러면 얘를 지금 앞에 거부터 뒤에 거까지 종합해서 써볼게. 앞에 거는 아까 이렇게 바뀌었었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었었어. 그지? 그 다음에 교집합 뒤에는 뭐였어? A차인데 A차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맞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는데 잠깐만. 이거 의미가 뭐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잘 안 느껴지는데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앞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란 건 이건 그냥 B의 여집합이야. 그치? 이건 그냥 B의 여집합이야 이만큼.
A교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얘가 사실 H합이니까 요만큼이 A교 B의 여집합이야. 맞니? 그런데 둘 사이의 교집합이라고 하면 그냥 이 부분 말하는 거잖아. 맞지? 얘를 그래서 종합보면 뭐가 돼? 그냥 H합 B가 되네. H합 B가. 그죠? 그러면 A의 원소에서 둘이 A와 B가 겹치는 것 그게 뭐였어? 요 놈을 뺀 게 그게 어디 갔어? 요 놈이란 거야. 그죠? 따라서 A라는 놈은 원래 1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교집합인 4를 빼서 요게 된 거니까 4도 원래 가지고 있어. 그래서 A의 원소 1과 4 두 개니까 A의 원소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답은 5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응? 지? 대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놨는데 그려봅시다. 690번에서 원하는 벤 다이어그램은 이거야.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생겨서 X, Y, X, Y, Z가 이렇게 있고 지금 색칠이 어디 돼 있냐면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지. 여기도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1번부터 한번 어떤 모양인지 실제로 그리면 벤다이어그램이 어떤 모양인지 그냥 그려봅시다. X 교집합 Y 합집합 Z라고 하면 X, Y, Z가 Y 합집합 Z는 여기죠. 그치? 그것과 X의 교집합이라고 하니 둘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이랑은 전혀 다른 영역이네. 그 다음에 X 합집합 Y 이번에 X 합집합 Y 교집합 Z X 합집합 Y 교집합 Z라고 하면 이번에는 X와 Y 교집합 Z 요렇게 합쳐놓은 요 영역이 지금 2번 보기 2번에서 원하는 영역이죠. 2번에서 보기랑 다르네. 문제에서 원하는 거랑.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3은 뭐야? X차 Y교 Z X차 Y교 Z인데 그러면은 Y교 Z랑 X가 겹치는 영역을 빼는 것이 여기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 보기에서 원하는 영역은 이렇게 겹치는 영역은 요 영역이죠. 이번에는 다르고 자 4번 X차 Y차 Z Y차 Z를 먼저 볼까? Y차 Z라는 Y에서 Z를 뺀 요 영역이죠. 그치? 그런데 X에서 그걸 뺀다는 건 X와 여기 X잖아요. X와 이 Y차 Z가 겹치는 영역을 빼라는 거지. 겹치는 여기를 빼니까 남는 부분이 어떻게 돼? 요렇게 저희랑 일치야. 일치한데요? 일치하잖아요. X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Y차 Z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는 요거잖아. 이렇게 그럼 똑같은데 어디? 지금 빼는데 뭘 빼는데? 왜 Y는 뭘 빼는데? X에서 Y차 Z를 빼는 거죠. 그치?
y차 z가 이만큼이지. 맞지? 그럼 x에서 얘 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빼는 게 가능해? 그건 안 되잖아. 그 차집합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잘못 생각하면 안 돼. 크게 보여줄게. 차집합이라는 건 둘의 교집합을 빼는 거야. 얘는 지금 숫자처럼 10 빼기 5는 5 이런 건 안 돼. 그치? 예를 들어서 x차 y 하면 x와 y의 겹쳐진 부분을 x에서 빼는 거야. 그치? 겹쳐진 부분을 빼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y차 z는 y에서 z와 겹쳐진 부분 이 부분이죠. y에서 겹쳐진 부분을 빼면 요만큼일 거 아니야. 이게 y차 z야. 그지? 이제 x에서 y차 z를 뺄 거야. x가 이만큼이잖아. 근데 거기서 y차 z랑 이 부분이랑 겹쳐진 부분을 뺄 거야. 겹쳐진 부분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잖아. 그지? x랑 y차 z가 겹쳐진 부분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x 전체에서 얘만 빼는 거야. x에서 얘 빼고 나면 뭐 나와? 이만큼 나왔잖아. 저 문제에서 저 한 거랑 똑같아.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뺀 거는 저보다 4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대로 하면 뭐가 나올까? 5번도 한번 해볼까? 5번 x교 y차 z 하면 이번에는 y차 z는 똑같아. 여기야. 그지? 이만큼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x와 y차 z의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표시해 이거죠? x가 이만큼인데 거기랑 y차 z랑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이니까 이번에는 요형형이지. 요형. 여기가 이 식이 표현하는 부분이지. 이해했죠? 차집합이라도 반대로 x에서 겹치는 것만 뺀 거. 자, 뒤에 있는 693번도 한번 봅시다. 693번도 재밌는 문제인데 얘는 단순한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문제들 식을 간단하게 하는 문제들이랑 겹치는 문제예요. 693번이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 어느 부분이냐면 A와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빼고 교집합을 빼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렇지? 요거랑 겹치는 일치하는 부분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런 기억. 기억엔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이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썼는데 아하 눈치를 채야죠. 교연해. 그지? 교집합 여집합이네.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차집합으로. 그지?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A 합 B 차집합 A 그러면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은 0이랑 일치야. 일치하죠. 그치? A 합 B 전체에서 A 교 B만 뺀 거잖아. 이러면 일치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A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B 여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B여집합, 차집합, A여집합. 얘는 있잖아. 요거 좀 익숙해지면은 이거 그냥 이거 B차 A냐고 바꿀 수 있어. 자, 한번 볼게. 한번 해봐야 되니까 A여집합. 얘를 지금 교열로 바꿀 수 있잖아. 차집합이랑 반대로. 그치? 그럼 얘는 A여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B여집합, A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차집합을 교열로 바꾼 거야. 교집합, 여집합으로. 그런데 얘를 그러면은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교집합이라는 건 보완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는 사실 뭐야? B교 A니까 B차집합 A야 그냥. 그죠? 중간에 뭐 이해 안 되는 과정 없죠? 그러니까 얘도 뭐겠어? 얘도 그냥 A차 B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을 다른 식으로 붙이면 얘는
A차 집합 B 여기에 합집합 B차 집합 A와 똑같다. A차 집합 B라는 건 A에서 B와 겹치는 영역을 뺀 부분, B차 집합 A라는 건 B에서부터 A와 겹치는 부분을 뺀 요영이 그림에서 제시한 영역과 일치하는, 그치? 그래서 니은도 그림과 일치한다. 디귿 A요 B합 여의 기러집합. B합 뭐야? A요 A합 B여구나. A요 A합 B여의 지금 이 상태는 답이 안 나오지. 이거 A합 B여를 또 구하다 그러면 한참 걸리잖아. 그러지 말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얘를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얘를 여집합 이거 등으로 단을 써가지고 바꾸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A 여집합, 교집합 B잖아. 이거는 모차 뭐야? 모차 뭐? 이거 차집합이잖아.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모차집합 뭐? 앞뒤를 바꿔볼까? B 교집합.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 A 여집합 교집합이나 B 교집합 A 여집합이나 똑같잖아. 그지? 그럼 이건 모차집합 뭐야? B차집합 A죠? B차집합 A야. 자, 그러면은 B차집합 A는 구하기 쉽잖아. B차집합 A라는 건 B의 영역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뺀 요영역이잖아. 그치? B차집합 A가 0인데 근데 여기 보면 그것과 A의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네. 그치? 이거 그냥 공집합이야.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거 기억, 리을 몇 번이야? 3번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세 문제가 네 문제구나. 해야겠다. 배수와 약수의 집합의 연자. 이건 간단해. 얘는 사실상 중2 때 했던 그 문자가 뭐였어? 그 연산 문제 있잖아. 그 연산 문제랑 사실 똑같아. 형식만 집합 형식이야. 694번 대표 문제 보니까 전체 집합이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야. 그 안에서 AK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X라는 게 K의 배수야. 이때 K는 자연수고 그래서 얘 A3 이러면 3의 배수야. 그치? 100 이하의 3의 배수는 쫙 쓰라는 거야. 그랬는데 집합 A3 교집합 그 다음에 A4 합집합 그리고 A6 이렇게 써있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A4의 합집합 A6이래. 그러면 4의 배수도 다 합치고 6의 배수도 다 합치는 거지, 그치? 여기서 합치는 게 숫자를 합친다는 게 아니라 집합을 합집합 만든다는 거야. 4의 배수, 6의 배수 그냥 다 이렇게 4, 8, 12 이렇게 나오고 얘도 6, 12, 18 이렇게 나갔는데 걔네들 다 합쳐놓으면 그런 집합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3과의 교집합이라고 돼 있죠. 그치? 그 말은 뭐야? 얘네들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여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이 개념을 배웠잖아.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다. 이걸 무슨 배수라고 그래? 공배수라는 거지, 그치? 공배수 찾으라는 거죠. 공배수 찾으라는 거야. 공배수 어떻게 찾으겠어? 잠깐만, 이거 원소의 배수구나. 공배수 어떻게 찾아야겠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였잖아.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상태로 하지 말고 분배법칙을 써볼게. 분배법칙을 써볼게. 그러면 A3교 A3 여기에다가 합집합 A3교 A6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사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라고 하면 최소 공배수가 얼마? 6이잖아. 그치? 얘는 그냥 A6이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 말은 맞죠? 그래서 얘는 6의 배수. 자, 얘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까? 12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
A 12로 바꿔줄 수 있죠. 12의 배수란 얘기니까. 그런데 얘네들의 합집합이래. 이거 생각해보자. 12는 6의 배수야 아니야? 맞지? 그러면 6의 배수를 쭉 쓰면 그 안에 12의 배수도 다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다 들어가 있겠지. 그렇다면 얘네들을 합친다면 그냥 6의 배수라고 써도 되겠지? 그지? 겹치는 건 어차피 여기 다 들어가니까. 따라서 100 이하의 6의 배수의 개수를 쓴다면 우리가 구하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다. 그지? 100 이하의 6의 배수 몇 개까지 있어? 6일은 6, 6에 33이 16개 있나? 16개 맞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16개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문제 봅시다. 상문제 697번. 그러니까 배수에 있어서 요거를 좀 기억해 두면 편해. 배수를 만약에 교집합을 쓴다. 교집합을 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계열에 곱하면 얘가 되는 놈이야. 그러면은 교집합일 때는 숫자 큰 쪽. 3, 6, 9 이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이 3을 해주면 큰 쪽. 합집합을 쓰면 숫자가 작은 쪽.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죠? 그랬을 때 교집합 AN, BN을 볼 건데 AN이란 건 양의 배수, BN이란 건 양의 약수야. 배수랑 약수의 차이가 있어. 기억을 해야 돼. X는 M의 양의 배수. 그 다음에 BN이라는 N이라는 거는 X와 X는 N의 양의 약수. 이렇게 할 건데, 그런데 AP라는 놈은 A6과 A9의 교집합에다가 포함되는 놈이야. A6 교집합 A6. 여기에 부분집합이고, 이걸 만족시키는 P의 최대값. 그 다음에 BQ라는 놈은 뭐냐면은 B12 교집합 B18. B12 교집합 B18. 요 놈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Q의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구나. P의 최소값 어디 이상하다. 얘는 Q의 최대값. 자, 아까도 말했듯이 두 배수의 교집합이라는 건 공배수 말하는 거죠. 그치? 공배수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AP라는 것은 얘네들의 공배수의 배수일 거야. 그치? 공배수의 배수일 거야. 부분집합이 되려면. 그죠? 왜냐면 숫자가 클 때가 부분집합이 됐잖아. A10과 A6의 부분집합이었잖아. 그죠? 그렇다면 A6과 A9의 공배수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 우리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하필 보니까 뭐가 이게 될 수 있는 애들은 최소를 구해야 돼. 뭔 얘기야? 얘의 최소 공배수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러면 A6과 A9의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A 몇이야? 당연히 얼마? 최소 공배수 배수 약수 말고 배수 18이죠. 따라서 P의 최소값은 18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P가 36 이래도 돼. 그래도 얘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하지만 P가 최소가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6과 9의 최소 공배수더라. 그럼 여기가 어떻게 풀지 알겠지? B10이랑 B18 같은 경우는 얘는 약수야, 약수. 그렇지? 약수라는 거는 반대로 A2와 A4를 보면 A2가 A4의 부분적인데 약수는 얘는 1, 2고 얘는 1, 2, 4잖아. 그치? 작은 놈이 똑같은 배수 관계에 있을 때 약수 배수 관계에 있을 때 작은 놈이 부분집합이 된다고. 약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놈이 얘로 만들어지는 공약수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수의 일종이겠죠. 그지? 우리가 약수 찾을 때, 공약수 찾을 때 최대 공약수 찾은 다음에 걔의 약수를 찾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Q라는 놈은 걔의 약수일 것이라 하는 거잖아. 최대 공약수 얼마야? 12와 18이면. 얼마야? 6이죠. 그치? 그러니까 Q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놈은
6의 약수인 1, 2, 3, 6이라고 해. Q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그 Q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Q의 최대값은 얼마나? 6이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되게 막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이거 그냥 저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 찾는 거야 그냥. 그죠? 이 용어만 잘 알면 돼. 그렇기 때문에 P의 최소값, Q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 더하기 2가 24가 되더라. 이렇게. 요 두 유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 쫙 풀고 끝냅시다.